전국의 EBS의 제자들 반갑습니다. 와, 자, 오늘은 또 즐겁고 해피한 바이올로지 우리 실험 어떤 거 할 거냐? 소화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그럼 이 소화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실험의 시료로는 뭘 이용할 거냐면 녹말을 쓸 거거든, 녹말을. 그럼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화가 일어나는지 우선 한번 볼 텐데, 자, 쌤이 여기 이 녹말 지금 놔뒀어. 녹말 여기 잉글리시로 스타치라고 적혀 있는데 이 녹말은 아주 고분자 물질이야. 우리가 원래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분자가 아주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쪼개서 결국 아주 작은 분자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자 물질로 만들어 주게 될 텐데, 포도당이 단당류의 대명사지. 포도당. 자, 우리 광합성에 대한 실험하면서 선생님도 늘 강조했었는데 C6H12O6 되겠네. 탄소, 수소, 산소가 모여서 포도당을 이루고 있어. 그런데 포도당이 두 개가 모이게 되면 이당류라고 얘기하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엿당이 되는 거야. 근데 포도당이 많이 모이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녹말이라고 얘기했고, 얘는 다당류가 됐던 거지, 그치? 그런데 왜 밥을 보는 것만으로 침이 넘어가지? 자, 그런데 이 밥이 있어요, 밥이. 우리가 이 밥을 먹게 되면 뭘 먹는 거야? 밥에, 자, 이 바로 단맛이 느껴지거나 하진 않지. 그지? 그러니까 녹말 상태로 밥을 먹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오래 이렇게 밥을 씹어보면은 단맛이 느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그 못 느끼는 것은 이제 그 단맛을 느끼기 전에 그냥 넘겨버리지. 그지? 그런데 요거 한번 실험해보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밥을 입에다 놓고, 그러니까, 계속 씹어보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이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엄마께 미리 말씀드려야 돼. 엄마 제가 지금부터 실험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엄마 보시면 아니 학교 빨리 안 가고 뭐 이렇게 오래 막 우물거리고 있으면서 이제 매를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실험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물 오래 해보면은 정말 입안에서 단맛이 느껴지게 돼. 그러면 그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침 속에 뭔 라제? 아밀라제. 요 아밀라제에 의해서 녹말이 뭘로? 엿당으로 변하게 된 거야. 그러면 녹말이 엿당으로 뭐 했어? 분해를 해준 거지. 화학적인 소화가 일어나도록 해주게 된 거야. 그러면 자, 요쪽 가운데는 요게 이제 바로 말토즈, 엿당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꿀꺽 삼키게 되지. 그러면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장 속에서는 이 엿당을 뽀개는 효소가 나와. 이 엿당이 잉글리시로 말토즈이기 때문에 말타제라는 효소가 나오게 돼. 그러면 자, 이 말타제라는 효소가 엿당을 뭘로? 포도당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C6H12O6 포도당으로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쌤이 여기 스타치, 녹말, 그치? 말토즈, 엿당, 그 다음에 포도당, 글루코즈야. 또 잉글리시 얘기하는 것도 살짝씩 들어놓으면 나중에 또 심화학습할 때 도움 되잖아. 자, 글루코즈, 포도당, 요렇게 이제 변하는 과정인데, 일단 요거 한번 차이를 보여줄게. 자, 녹말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 덩어리 워낙 커가지고 얘가 물에 녹지를 않아. 그래서 자, 보면은 자, 이렇게 물에 녹인다고 녹였지만 어때? 뿌옇게 흐려졌지? 이렇게 뿌옇게 흐려진 거 녹은 거야? 안 녹은 거야? 안 녹은 거다. 안 녹은 거고, 시간이 지나면 또 가라앉게 돼요.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녹지 않지만, 자, 포도당 한번 볼까? 얘는 훨씬 더 저분자 물질이고, 자, 단당류거든? 얘는 물에다 녹이게 되면, 자, 거의 같은 양을 녹이는데, 보이는 상태는 그냥 흰색이지만, 자,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될까? 얘는, 자, 조금 녹고 나면은 다시 투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럼 이건 물에 대단히 잘 녹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또한, 자, 우리가 이 영양소 검출 반응으로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녹말은 어떻게 돼? 요오드 반응을 해. 우리가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던 거야. 왜 초등학교 때 감자에다가 요오드액 떨어뜨리면서 실험하잖아. 그치? 그러면 떨어뜨려 보면 무슨 색으로? 청남색으로 변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녹말은 요오드 반응을 하게 되고, 청남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포도당은 근데 요오드랑은 반응 안 해. 베네딕트 용액이랑 반응을 해서 가열을 하게 되면, 가열하면 훨씬 반응이 빨라지게 되거든. 그러면 황적색. 자, 근데 그 황적색 좀 어렵게 표현했고, 우리 보통 오렌지색 이렇게 얘기하지, 오렌지 색깔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소화가 일어나서 정말로 아밀라제하고 녹말하고 그렇게 잘 반응을 해서, 그러면 녹말이 포도당으로 변하는지 한번 확인하는 실험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녹말풀을 샤알레에다 한번 부어볼게.
자, 샤알레에다 부어보고 여기에다가 요오드 용액을 한번 떨어뜨려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 누리끼리한 요오드 용액이 녹말풀하고 닿으면, 자, 지금 보니까 거의 시커멓게 변한다. 그지? 마치 녹말풀이 그 자리만 썩은 것 같아. 그런데, 자, 좀 자세히 잘 보면 좀 시커멓긴 하지만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남색의 정색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요오드와 칼륨 용액과 녹말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청남색으로 변한다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녹말의 검출 반응이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밥 속에도 쌤이 녹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과연 밥 속에 있는 녹말이랑 반응해서 밥도 요오드 반응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그런데 자, 밥에다가 선생님이 요오드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그 요오드 용액 떨어뜨린 부분은 완전히 썩은 것처럼 색깔이 지금 변하고 있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청남색으로 변하고 있잖아. 그러면 밥 속에 있는 녹말과 요오드와 칼륨 용액이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집에 소독할 때 이거 쓰지, 요오드액, 그지? 그런데 이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우리 사용하던 빨간 약은 머큐롬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수은이 살짝 포함돼서 사용하지 않고 요새는 이 요오드액을 이용을 하거든. 그런데 발라보면 누리끼리 하잖아. 그럼 이게 바로 요오드가 물에 녹아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야. 그런데 어유 밥도 다쳤나? 밥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살짝 쌤 발라주고 있어. 그런데 발라주면 처음에 좀 누리끼리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른 부분이 시커멓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청남색으로 변하는 거고, 이거 역시 자, 밥 속의 녹말하고 그다음 요오드 액 속의 요오드가 반응을 해서 청남색의 정색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밥 속에 녹말이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지. 자, 그러면 녹말과 요오드 반응 잘 봤지? 그럼 이렇게 요오드 반응을 잘 하고 있는 녹말풀을 쌤이 이제 시료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될 텐데, 자, 온도에 따른 소화효소의 작용을 알기 위해서 쌤이 세 가지 온도가 다른 상태의 물을 준비를 했어. 그러면 각각의 온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어. 자, 지금 이제 이 얼음물의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지금 한 2.6도씨 정도, 말하는 동안에 2.8도씨가 됐구나. 아주 낮은 온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옆에는 자,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 상태로 쌤이 이제 준비를 해놨어. 오, 정확하게 지금 똑같지. 몇 도야? 36.6도씨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우리 정상 체온 몇 도씨더라? 36.5도씨더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방금 막 끓여서 부어놨거든? 지금 한 80도씨 정도의 뜨거운 물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선생님이 묽은 녹말풀 수용액을 지금 준비를 해놨어. 같은 양을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에다 효소를 넣어줘야지 이제 온도에 따른 효소의 작용을 실험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런데 자, 효소를 뭐를 집어넣어줘도 되냐면 그냥 침을 모아 집어넣어줘도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상당히 번거롭고 추하기 때문에 쌤이 이제 뭘 넣어볼 거냐면 요거는 아밀라제 효소 그 자체거든. 이 효소를 정제한 약품을 자, 같은 양을 모두 이 녹말풀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실험을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거의 같은 양의 아밀라제를 지금 이제 녹말풀 속에 넣어주도록 할게. 자, 그리고 자, 쌤이 지금 아밀라제와 녹말 용액을 잘 섞어줬는데 요렇게 이 효소하고 영양소가 잘 이렇게 혼합이 되어야지만 효소가 아주 효율적으로 양분을 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아밀라제를 섞은 용액을 각각의 자, 온도가 다른 상태에다가 이제 지금 넣어주게 될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한 1시간 이후에 과연 소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결과를 보게 될 텐데, 자, 효소에는 원래 뭐가 있었어? 최적 온도가 있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온도에서 다 효소가 작용하지는 않게 될 거라고. 근데 효소가 작용을 하면 녹말을 어떻게 될까? 아밀라제가 분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요오드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될 거야. 오, 1시간이 지났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볼 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뭐야? 소화 이 효소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런데, 자, 우리 요 그래프 무지무지 많이 받고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그래프야. 왜? 이거 아니면 낼 게 없으시니까 선생님들이 꼭 시험 문제 내시거든. 자, 가로축은 온도, 그 다음에 세로축은 효소의
활성을 보여줄 때 그래프 어떻게 나타나더라? 온도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는데 자,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우리 체온이 여기에 속했지. 30도씨에서 40도씨 사이에서 30 내지 40도씨 사이에서 효소 활성의 최적 온도를 보인 다음에 4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자, 효소의 활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효소의 주성분이 바로 뭐이기 때문에 단백질이기 때문이야. 더구나 오늘 우리 실험하고 있는 이 아밀라제 바로 이 주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단백질 덩어리거든. 기능성 있는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또 온도가 낮을 때도 어떻게 돼? 제대로 이제 활성이 있지가 않은 거지. 그지? 그래서 제대로 작용하지를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험 결과 확인 들어간다. 각각의 온도 상태에 있었던 시험관에다가 같은 양의 요오드 용액을 넣어보도록 할게. 자, 4도씨에서 거의 녹말이 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6도씨에서는 거의 소화가 일어나서 요오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우리 방금 했던 거지. 자, 얼음물, 그 다음 35도씨 물, 80도씨 물. 자, 우리 실험할 때 거의 온도 조건하고 거의 유사한 조건이다. 그지? 요거 한 4도씨 정도 됐었고, 그지? 선생님은 36.6도씨였는데요. 그거나 이거나 비슷해요. 한 30 내지 40도씨 정도 유지해주면은 최적 온도가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녹말 용액이 든 시험관을 ASC.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각 시험관에 아밀라제 이제 첨가해주고 지금 우리 실험한 과정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했던 걸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나 약 30분이 경과한 다음에 각 시험관에 요오드와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것이 청남색으로 변하나 뭐 어떤 것은 변하지 않나 이런 걸 보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에 다 녹말을 넣어줬었잖아. 그리고 아밀라제를 이제 첨가를 했는데 이 효소의 최적 온도가 지금 B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 체온과 비슷한 이 35도씨 물에서만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녹말이 남아있지 않으면 얘는 요오드 반응을 거의 안 할 거라고. 그런데 얼음물과 80도씨 물에서는 얼음물에서는 최적 온도가 안 되니까 효소가 작용을 할 수가 없고 80도씨 정도 되면 효소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 특히 아밀라제인 경우에는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다 변성을 해버리니까 또 역시나 녹말이 그대로 남아서 요오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위 실험 결과에 대한 예측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색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B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왜 색깔 변화가 거의 없는 게 B가 되는 거야? B에서만 이 아밀라제에 의한 녹말의 소화가 진행이 되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녹말의 소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녹말의 소화 과정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녹말이 전부 다 엿당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요오드와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요오드 반응을 하지 않아서 청남색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색깔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시험관 B이다. 요것은 옳은 것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는 정답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걸 일단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어. 그리고 자, 아밀라제에 의한 녹말의 분해 속도가 C가 제일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바로 틀렸지. 그지? 자, C에서는 완전히 이 아밀라제 주성분인 단백질이 다 변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예 녹말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가장 분해 속도가 자, 빠른 것은 바로 뭐야? B였지, B. 그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건 정답이 안 되겠지. 자, 이제 디귿 보도록 하자.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아밀라제에 의한 녹말의 분해가 촉진된다 그랬는데 자,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얘기야. 하지만 자, 이 30 내지 40도씨 이를 때까지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녹말이 점점 더 분해가 잘 되지만 40도씨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 그래프 뚝 떨어지게 되지. 자, 그러면 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 변성을 해버리니까 40도씨가 넘어가면서 더 이상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녹말의 분해가 촉진된다라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진술은 틀린 보기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모두 고르라고 했지만 정답은 하나밖에 없네. 정답 기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맨날 교과서에서 그림으로 또 문제풀이 할 때마다 그림으로 나오던 상황이야. 그지? 그런데 정말 실제로 또 이렇게 눈으로 바로 이 요오드의 정색 반응을 통해서 청람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지? 자, 이 효소의 최적 온도 그래프 다 같이 자, 손 들고 자, 쌤처럼 나비가 없으면 펜이라도 들어봐. 자, 시작. 온도. 자, 몇 도에서 몇 도? 30 내지 40도씨에서 최적 온도, 이 활성을 최대로 가진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실험으로 우리 애제자들 찾아갈 거라는 걸 약속할게.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